사실 만약에 금액 따질 사람은 그냥 샴푸 쓰시고 아니라면 그냥 바디워시를 가지고 같이 샴푸를 써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화장품을 기준했을 때 유아용 또는 남자용, 여자용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세정제를 기준했을 때는 세안제, 바디워시, 샴푸 구분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 제품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 똑같습니다. 이거를 구분해서 판매하는 거는 그냥 99.999%가 다 상술이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이 석유액성 계면활성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싫어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싫어도 이렇게 싫을 수 없는 브랜드. 올리브 땡. 거기에는요 진짜 우리 어린 애들이요 몸을 망가뜨리는 쓰레기 같은 물질로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는요 진짜 우리가 전쟁 가면은요 핵 쏘아야 되는 곳이 바로 올리브 땡입니다. 그리고 에뛰드 띵띵띵 그리고 더 빼빼빼빼 여기도 다 핵폭탄 맞아야 될 공간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아니 9살밖에 안 된 애가 초경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가슴 몽을 생기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럼 미친 형국이라는 거예요. 더 웃긴 게 이런 이제 나라별로 테스트를 했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기준했을 때 아이들의 소변과 피를 통해서 테스트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그냥 파라벤 수치 한 가지만 비교해 볼게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7살에서 9살 아이들의 혈액 내, 소변 내 파라벤 양이 미국보다 40배 이상 더 많았다는 거 이해되세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현실이에요. 이거는요. 옛날은 아이들, 그러니까 옛날 보면은 유럽 쪽에서는 약간 이렇게 동성애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내 몸에 접촉하고 있는 화장품, 그 다음에 너무 대중화된 다양성을 띠고 있는 성문화, 잘못된 성문화,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돔, 이 안에 들어있는 여성의 몸을 병들게 하는 콘돔, 이거 절대 쓰면 안 돼요. 진짜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러면 콘돔 깨끗이 씻어내고 그 다음에 천연 오일 발라서 쓰시라고. 왜냐면 그 콘돔에 들어있는, 아니 콘돔에 발라져 있는 미네랄 오일이 여성 몸 다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궁 완전 다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성분들이 세균성 방광염에 잘 걸린다고 하잖아요. 바디워시를 가지고 여성 청결제를 같이 쓰셔도 돼요. 굳이 여성 청결제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왜 여성분들이 방광염이 잘 걸리느냐, 의사 닥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도가 짧기 때문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환경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감염이 쉽게 잘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요즘 여성분들의 서구화된 식습관에 의해서 장내 기능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인정하시네요. 그렇죠? 대답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황수관 박사도 웃다가 콧물 흘리고 진짜 너무 웃겨갖고 눈물 아닙니다. 격하게 웃으면 콧물 나옵니다. 네.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우리 동양인들은 장이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장에서 부패를 하기 때문에 장이 더 안 좋아집니다. 배변 기능도 더 안 좋아지고 대장의 연동 기능 운동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변비가 더 잘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섬유질을 계속 먹어줘야 되는데 섬유질을 먹으면서 우리가 유산균도 섭취하면 좋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장, 대장, 그러니까 대장, 생식기 쪽에 좋은 유산균은 비피노박테리움이라고 하는 유산균이죠. 얘네들이 충분히 공급돼야만이 이 안에도 환경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그런 질병에도 안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먹는 거 서구화된 식습관 먹고 서구화된 식습관대로 식사하고 바디워시나 이런 거 다 대기업에서 만드는 거 쓰고 있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석유계성 계면활성제가 우리 여성의 Y존의 점막을 손상시키고 그러면 세균이 어떻게 돼요? 더 잘 증식이 되고 그러면 세균의 침투가 더 용이해지고 그로 인해서 가려움증 생기고 건조증 생기고 그러면 더 몸에서 문제 생기니까 냉대증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악순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디워시 정말 중요합니다. 샴푸도 정말 중요하고요. 몸을 씻어내는 계면활성제, 몸을 씻어내는 화장품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네. 그러면서도 또 좋은 게 그로스펙터 성장인자, GF 성장인자 펩타이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컴파운드 K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컴파운드 K 참 좋은 물질이죠.
딱 패턴은 간단해요. 이 가격에 천연 샴푸 있냐 없냐? 없지? 그럼 이거 써.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용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천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성으로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 못할게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샴푸 없어져야 될 샴푸예요. 진짜. 왜 그런 줄 아세요? 방송에서 정말 좋다. 28가지 진한 한방 성분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제품, 그 브랜드 광고할 때 우리 석유계성 계면활성제 안 쓰고 있다 얘기합니까? 이게 중요한 팩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햄버거를 먹을 때 뭘 보죠?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빵과 패티, 고기든 뭐든 그 패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첨가로 들어간 소스가 중요합니까? 아 연병한다고 빵은 아니 이거 진짜 연병한 일이에요 진짜. 빵은 GMO 유전자 조작된 밀가루로 만든 빵이고 고기 패티는 생쌀 그게 아니라 정말 비지부터 해서 뼈, 연골 같은 거 싹 다 찌꺼기 같은 고기 그런 거 갈아가지고 떡치대듯이 해갖고 덩어리 만들어 그런 패티면서 소스는 우리는 유기농 토마토 소스예요. 아주 그냥 육감을 떨고 자빠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유기농 좋은 소스 천연 소스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햄버거를 먹는 거예요? 햄버거의 주체가 뭐예요? 우리가 햄버거 왜 먹는 거예요? 빵, 탄수화물과 고기, 단백질을 먹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우리 몸에 중요한 에너지원이잖아요. 샴푸 어떤 목적입니까? 씻어내는 목적이에요. 때 씻어내는 목적이고요. 노폐물 세정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정을 시키는 게 어떤 성분이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에 부가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간 성분이 어떤 건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샴푸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계면활성제. 한방에 추출물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요. 물 다음으로 계면활성제가 가장 많이 들어가요. 화장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분에 어떤 게 가장 많이 들어있는지 함유량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죠? 여기는 다 지식 수준, 의식 수준이 높아요. 너무 좋아 진짜 이런 거. 맞아요. 첫 번째 뭐가 적혀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정제수, 대부분이 정제수 많이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앞단에 계면활성제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예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 어떤 거냐? 천연 유래냐, 석유계성 유래냐 중요한 팩트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샴푸를 썼을 때 문제가 된다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주체가 뭡니까?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면활성제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머리 빠져? 왜 빠져요? 두피에 접촉을 하면서 석유계성 계면활성제가 피부의 지방망을 녹이고 그로 인해 세균의 침투가 용이해지면서 모낭염을 걸리게 하고 그로 인해서 모발이 빠진다. 딱 이 원리예요. 그리고 샴푸에 의해서 발생된 모든 문제, 첨가물의 문제가 아니라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팩트 뭐예요? 문제가 되고 있는 성분, 그 성분이 뭐냐? 그럼 계면활성제가 천연이냐? 석유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맞죠? 이 세 가지만 따지고 보더라도 세정 성분이에요. 딱 하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세정 성분. 팩트예요. 싸고 좋다. 아셨죠? 네. 에코스노우는 자연과 환경에도 순한 무첨가 베이비 라인. 사실 저는 바디워시를 안 쓰고요. 그 베이비 라인의 워싱 컴플렉스를 씁니다. 가격은 더 나가더라도 사실 전 이거를 써요. 솔직히 베이비 라인 제품이 더 순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유래를 할지라도 등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퍼카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슈퍼카도 3억짜리가 있고 30억짜리가 있잖아요. 등급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연유래라면 기본적으로 안정성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순하냐 안 그러냐 차이예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 베이비 라인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워싱 컴플렉스요. 뭔가 임팩트 있죠. 그래서 이 워싱 컴플렉스 같은 경우 베이비 라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베이비로 국한되는 제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네. 남녀노소 화장품 구분 없다라는 거 아셨죠? 네. 근데 기존의 대기업에서 나오는 또는 그런 이념이나 철학이 없는 화학성분 듬뿍 넣어서 난 무조건 싸게만 만들면 돼 했던 제품 포함해서 이런 제품들은요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가 되는 성분이 있으니까
적게 넣었냐 많이 넣었냐의 차이예요. 문제가 되는 성분은 꼭 들어갑니다. 싸니까. 우리가 계면활성제를 기준했을 때 단가, 원가가 많게는 얼마까지 차이 나는 줄 아세요? 30배요? 많게는 1000배까지 차이가 나요. 많게는. 원료의 등급에 따라서요. 자, 석유계성 계면활성제 만약에 샴푸를 만드는데 10원어치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10원어치 1000배면 얼마예요? 10,000원이죠. 그러면 계면활성제가 10,000원이면 도대체 이 샴푸는 얼마입니까? 엔드유저 금액 얼마로 책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석유계성 계면활성제는 뭐로 만들어요? 버릴 찌꺼기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쵸, 석유도 그냥 석유가 아니라 정제하고 나머지 찌꺼기로 만드는 거. 그리고 자연유래 계면활성제는 먹을 거로 만드는 거.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네. 모이스처 컴프레스 같은 경우도요, 그냥 바디 로션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애기들한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올인원 제품인 거 아시죠? 네. 네, 이 제품도 바디 로션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바디 로션 있어요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이머전시 컴플렉스, 말 그대로 이머전시 응급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국내 A사에서도 이 제품 있는 거 아시죠? 비슷한 제품이요? 비슷한 제품이 있어요. 근데 함량,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적인 천연유래 오일들 있죠. 아로마 오일들이 얼마큼 함량이 되어 있냐, 용량이 몇이냐, 가격이 얼마냐, 이걸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사용할까요? 애기들 순간 발진이 일어났을 때, 땀띠 났을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건조해가지고 가렵고 쓰라리고 이럴 때 사용하셔도 좋아요. 네, 습진 같은 데도 좋고요. 아, 쉽게 밸런스는 안 돼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죠. 우선은 CK 밸런스 라인에서는 H가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이거는요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게 컴파운드 K라는 물질이에요. 아마 컴파운드 K라는 물질은요 여러분들 다 검색해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정말 좋은 물질이라는 거는요. 그쵸?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인삼을 먹습니다. 인삼 왜 먹어요? 네? 면역을 위해서요? 사포닌 언급하신 분 누구예요? 우리는 인삼을 먹는 거는요 사포닌을 먹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장내산삼이든 산양산삼이든 뭐 장내삼이든 흑삼이든 수삼이든 홍삼이든 백삼이든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을 먹는 건데 이 사포닌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일 뿐이지 그거에 대한 종류일 뿐이지 이것들 모두 다 우리는 사포닌을 먹기 위함인데 원래 사포닌은 영어로 뭐라고 불릴까요? 네? 네? 거품. 네, 맞아요. 거품 맞아요. 네. 사포닌은 원래는 글루코사이드라고 합니다. 글루코사이드인데 우리가 영어로 인삼은 진생이에요. 우리 사포닌은요. 트리프 쇼베리, 뭐 무한자나무 열매, 다양한 콩 이런 데서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견과류 열매류에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특징은 물에 섞여서 흔들면은 거품이 잘 난다. 그래서 우리가 콩국 같은 거 보면 흔들면 어떻게 돼요? 거품 잘 나죠? 콩국물 같은 경우 보면은요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콩나물 우리가 계속 물 줘요. 물 주다 보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계속 이제 물갈이 하잖아요. 이 안에서요. 얘네들 나중에 흔들면 어떻게 돼요? 거품이 일어나요. 그냥 사포닌은 글루코사이드인데 인삼에 있는 글루코사이드는 뭔가 다르다. 해서 인삼을 영어로 진생이다. 해서 얘는 다르니까 진생 플러스 글루코사이드에서 진세노사이드 이렇게 이름 붙여졌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진세노사이드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발효시키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러면서 홍삼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홍삼은 인삼 자체를 발효시킨 건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발효되어 있는 거를 먹으면은 그거를 효소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 매실 원액부터 해서 어성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어요. 그거를 재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발효가 일어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효소 먹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효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란 거 아시네요? 그거는 우리 몸 안에 흡수가 잘 되게끔 탄소고리가 끊어져 있어서 흡수가 잘 돼 있는 애들일 뿐인 것이지, 얘는 우리 몸 안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얘네들을 잘게 쪼개는 효소가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 돼요. 효소는 우리 몸 안에서 소화시키는 일꾼이다. 효소 한번 많이 들어보셨죠? 아밀라제, 그렇죠? 프로타아제, 림파제 대표적인 3대 영양소를 분해시키는 효소요. 우리가 효소를 기준했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음식을 분해하는 일꾼이다 생각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에 효소다 하면서 먹는 제품 있죠? 예를 들면 뭐 재운 거, 설탕으로 재운 거, 발효시킨 거, 이거는 일꾼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산물을 먹는 거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꾼을 먹는 게 아니에요. 다만 흡수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결과물을 먹는 건데, 단순하게 인삼을 발효시킨 개념이 아니라 이 컴파운드 K는 약간 컨버전 기술이 좀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진세노사이드, 이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쌀, 그게 가수분해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글루코스로 바뀌면서 우리 몸의 영양소로 쓰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진세노사이드라는 물질이 그대로 있으면은요, 현미 생쌀을 먹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 현미밥 발효현미가 아니라 그냥 일반 생쌀 현미를 먹으면 딱딱해서 잘 씹힙니까? 그리고 응가 보면은요, 현미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거는 우리는 먹은 게 아니라 내 몸을 통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인삼은 우리 몸을 통과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효율적으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를 분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분해를 어떻게 할까요? 발효시키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 발효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생물로 잘게 쪼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플라보텔라 오리스라고 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에서도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을걸요? 플라보텔라 오리스라는 거? 근데 제가 이거 플라보텔라 오리스라는 미생물을 계속 전급을 해도 이거 얘기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네? 강의하실 때 이런 얘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길어졌으면 좋겠네요. 우리 장 안에는 플라보텔라 오리스라는 미생물이 있으면서 적절하게 이런 진세노사이드를 분해를 해서 얘를 컴파운드 K로 전환을 시켜야 우리 몸 안에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옛날에는 인삼이나 산삼을 가지고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고 했는데 왜 지금은 김치를 담궈 먹는 용도로 쓸까? 깍두기 담궈 먹잖아요. 인삼으로요. 왜 그런 용도로 쓸까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식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 뭐라고 했죠? 오류의 일반화 또는 자연선택서. 제가 자연선택서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류가 옛날에는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초식동물이었어요. 근데 서구화된 식습관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고기, 육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내 몸 안에 풀이 많이 들어와야 풀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많아지지. 고기를 계속 섭취하면 어떻게 돼요? 풀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점점점 갈 길을 잃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갔는데 이 사람 책상을 화장실 옆으로 옮겨놨어요. 그럼 이 사람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 그만두라고 권고사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미생물이 설 곳을 못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평소에 섭취하는 거. 내가 어떤 걸 먹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런 거 먹고 있잖아요. 요즘 보면 대부분 일 끝나고 저녁에 뭐 먹어요? 삼겹살에다 소주 한잔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 여기 환경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인삼이 들어와도 제대로 흡수를 못하고 내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식물성 채소 나무를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제 기능을 못하고, 물론 옛날보다 땅이 척박해지고 비옥했던 땅이 많이 황폐화된 거 인정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땅에서 성장을 하는 식물에 들어있는 화이트 케미컬의 양도 현재 줄어들고 있는 것도 인정은 하지만 적으면 적을수록 머리가 빠지면 빠질수록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되는데 왜 프로헤치냐라는 거예요. 그쵸?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다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하니까 속에 병이 더 많이 나는 거죠. 자, 쉽게 밸런스 H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라는 물질을 컴파운드 K로 전환시키는 그런 컨버전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인삼 추출 분말이 20%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K 밸런스 파워는 100% 추출물 그 자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그랬을 때 H와 파워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전 솔직하게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잖아요. 정말 지금 당장 면역력이나 뭔가 막
절실하거나 이런 상황이면은 파워가 낮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H가 더 낫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십전대복탕이 들어있는 다양한 한약재들이 우리 몸 안에 적절하게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을 해주고 이런 식물성 화합물, 파이토케미컬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좋은 영양소로서 작용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양학 관점으로 본다면 식이의 밸런스 파워를 드시고 만약에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단순하게 면역력만 보신다라고 하면은 파워를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양학 관점이라면 H고 정말 이제 뭐 면역력이나 이런 쪽 관점이라면 파워를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사실 전 개인적으로 저는 H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삼을 드시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인삼 먹으면 난 열 나고 안 좋다,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밖으로 7년이었나요? 9년이었나요? 임상 실험을 했잖아요. SBS에서 나왔잖아요. 7년이었어요? 9년이었어요? 네? 모르겠어요? 벽보고 손 들고 있어요. 네? 7년입니까? 네. 7년이라고 하는 임상 테스트를 했을 때 임상과 몸의 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 정확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논문 자료도 나왔고요. 그러면은 먹었을 때 왜 몸에서 열이 난다고 느꼈을까요? 예를 들면 이거라고 생각을 해. 저는요. 약간의 오비 일학일 확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열은 있겠죠. 3이니까요. 근데 얘가 내 몸 안에서 제대로 분해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다 보면은 그런 반응도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요. 리바운드 현상, 명형 반응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 명형 반응 전 두 가지 관점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말하는 명형 반응, 의학적으로 말하는 명형 반응과 한의학적으로 말하는 리바운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인체는 자연 선택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안 받는 게 들어왔을 때 거부 반응. 근데 그 거부 반응을 가지고 사람마다 체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견뎌내고 상처가 났을 때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더 튼튼해지고 이런 체질이 있고 멘탈이라고 하죠. 유리 멘탈이라고 하죠. 유리와 같이 쉽게 깨지는 체질을 하면은 그로 인해서 구역질하거나 설사하거나 정말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했을 때 전자일 경우는 좋은 리바운드 현상, 후자일 경우는 부정의 명형 반응이라고 좀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겪었을 때 역경을 극복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몸도 그래요. 피부에 상처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MTC 수술을 하잖아요. MTC 있는데 저기서 안 가졌죠. 앞으로 제 거 미용가입 저기 뒤에 있어요. 지금 저는요 그 파우치 안에 MTS가 있거든요. 3mm까지. 그러니까 30mm죠. 3mm. 보통 우리가 0.몇 이렇게 시술을 하잖아요. 3mm까지 조절이 되는 저는 MTS를 좀 들고 다니거든요. 이 MTS를 가지고 얼굴에 시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깊으면 깊을수록 시술을 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깊게 시술을 했다가 오히려 그로 인해서 염증 나서 피부 골무상 되고 반드시 생길 거예요. 이런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똑같이 적용을 했을 때 단순하게 리바운드 현상처럼 앞으로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게 부정의 명형 반응으로 해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단순히 지금 열 났다가 몸이 더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는 흡수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안 좋아짐을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내 몸 안에서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데 내 몸에서 이게 들어올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식이의 밸런스 H나 파워 같은 경우 드셨을 때 열성 체질이 열로 되게 힘들다 이런 거는 전 지금까지 보지 못했어요. 몸이 따뜻해진다 이런 얘기 들었죠? 근데 그거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순환이 잘 되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셨죠? 네. K 밸런스. 캡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제품 만드는 거 보면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 들어있는 컴파운드 K라는 물질의 양을 가지고 그 원료를 공급해주는 그 미국에 있는 모 회사하고 원가를 비교를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소비자가 99만 원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밸런스 라인이네요. 제너럴 밸런스 라인이네요. 건강지킴이 12종이네요.
얘는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아요?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